이렇게 집속탄은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입혀 100여 개 나라가 사용 금지 협약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유엔에서도 우려하는데 미국은 왜 우크라이나에 이 위험한 무기를 지원하기로 한 걸까요? 속내와 문제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재복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집속탄, 특히 민간인 피해가 큰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생산과 보유가 금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속에 소형 폭탄 수백 개를 넣는 구조입니다. 이 어미 폭탄이 하늘에서 터지면 새끼 폭탄이 쏟아져서 여러 목표물을 공격하는, 쉽게 얘기하면 보따리 입구를 풀어서 아래에 있는 물건을 쏟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비란 이름으로 2차 대전 때부터 처음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 새끼 폭탄의 불발률이 40%에 이르는 그런 폭탄까지 있습니다. 이 새끼 폭탄이 터지지 않고 땅속에 묻혀 있다가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데,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지금까지 사망한 민간인이 5만 5천 명에서 8만 6천 명까지 이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리아나 예멘, 레바논 등에서 지금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2010년에 오슬로 조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100여 개 나라가 가입을 했고요. 집속탄의 사용과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의 효과로 현재 집속탄의 99%가 폐기가 되어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럼 미국이 미가입국이라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위험한 무기를 지원하는 논리와 속내는 무엇입니까? 미국도 실제로 2003년 이라크 침공 때가 쓴 게 마지막이고요. 2015년부터 수출도 안 합니다. 국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집속탄을 쓰지 않는데요. 불발률이 1% 넘으면 생산, 이전,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번 지원은 다른 법인데요. 대외 원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국가 이익에 부합되면 대통령이 무기 수출 제한과 관계없이 원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법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1년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나라의 이 집속탄 기술 수출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집속탄은 1987년에 생산한 M864 포탄이라고 155mm 국사포에서 발사하는데, 현재 미국의 재고가 5억 발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불발률이 6%였는데 지난 2020년 평가 때 2.35%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원 논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러시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가 크다, 이런 게 있고요. 우크라이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쓰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요. 155mm 국사포 포탄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 써버려서. 그래서 이 포탄을 생산할 때까지 과도기에만 쓰겠다, 이런 것이고요. 실제로 지난 3월 21일에 미국 공화당 의원 4명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라, 이런 촉구 서한도 발송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집속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전투에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집속탄이라는 게 살상 반경이 넓고 이 새끼 폭탄이 수직으로 낙하합니다. 이런 원리가 전투에서 상당히 유용하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반격을 하고 있는데 이 성과가 별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백 미터 전진에 그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군 방어선이 이 지뢰밭이라든가 참호 등으로 견고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집속탄을 쓰면 이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집속탄이 단일 포탄보다 살상 반경이 10배 정도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선이 한꺼번에 깨는 데 유용하고요. 새끼 폭탄이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참호에 들어있어도 별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경장갑 차량이라고, 러시아의 이 장갑차가 되게 이 두께가 얇은 건데, 이거는 집속탄의 그 새끼 폭탄으로 폭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러시아군 진지 공격하는데 집속탄이 매우 유용하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집속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집속탄 말고도 이른바 비인도적 살상 무기가 전투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있다면서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이제 전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자꾸 이 비인도적 살상 무기 사용이 나오는 건데요.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전쟁 초기부터 이 집속탄을 쓰고 있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규탄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지난해 4월에 동부 도네츠크주의 기차역 공습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혔는데,
이때 집속탄이 있었다 이런 증거가 나왔고요. 우크라이나도 지난해 3월에 동부 후사리우카 탈환 작전 때 이 집속탄을 썼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현재 전쟁 초기에만 이 집속탄 사망자가 689명으로 집계될 정도입니다. 이 비인도적 살상 무기는 러시아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소위탄이라고 이 열과 화염이 엄청나서 주변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이 포탄이 있는데요. 이 소위탄 가운데 맹독석 백린탄 그리고 테르미 소위탄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이 챌린저2 전차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 포탄으로 열화 우라늄탄이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라늄에서 핵물질을 뽑아낸 뒤 남은 물질로 만드는 건데요. 이 열화 우라늄은 이 밀도가 높아서 관통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장갑차 부수는데 좋은데 문제는 토양이나 지하수에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주혜복입니다.